(2025년 5월 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58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무리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로켓이 이스라엘로 날아오고 또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막아냈죠. 그런데 지난 5월 4일 후티 반군이 쏘아 올린 미사일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텔아비브 국제공항 근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공항이 공격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깜짝 놀란 이스라엘은 그 다음 날 곧바로 예멘의 수도 사나에 있는 국제공항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3대의 여객기를 포함해서 모두 6대의 비행기를 격파시켰고 약 7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6배의 보복이라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공격을 당하면 6배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건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티 반군을 향해서 공격한 것은 7배로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왜 7배일까요? 6배의 보복 원칙이 아니라 이번에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격을 했으니 플러스 알파에서 1배를 더 추가해서 7배로 공격한 것이 아닐까.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후티 반군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게 된다면 헤즈볼라를 향한 삐삐 공격 작전처럼 후티 반군 전체가 날아가고 예멘 국가 자체가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했수다, 폭삭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후티 반군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아랍 국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간추린 일주일간의 이스라엘 뉴스 이유진 PD로부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죠? 네. 갈비뼈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붙었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갈비뼈 잘 관리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지난주에 이유진 PD 갈비뼈는 괜찮지만 저는 아직도 기침이 나오고 있네요. 지난주에 유대 광야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산불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이제 선언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산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진화가 됐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산불이 발생한 지 30시간 만에 화재를 다 진압했다고 하고요. 많이 진화했네요. 네. 네, 이번 화재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이틀 동안 약 720만 평의 산림이 불에 탔다고 지금 밝혀졌는데요. 화재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따로 그래서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긴 한데 그나저나 아직도 화재 원인 이게 방화범 테러 방화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그 원인은 못 밝혀낸 겁니까? 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18명의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방화와 직접 연루된 사람은 3명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벤그비르 안보부 장관은 팔레스타인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그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 광야는요. 광야에 무슨 CCTV 카메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베두인들, 그 목동들, 그 지나가다가 저 덤불에다가 이렇게 불 던지고 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역시 이 자연 발화나 실수는 아니라 이게 저도 보기에는 이 테러 용의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가자지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가자지구 남쪽 라파에서 이스라엘 군인 2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토요일 밤에 이스라엘 특수부대인 야할론 부대의 군인들이 라파 지역에서 건물을 수색하던 중에 갑자기 폭발이 발생해서 2명의 군인이 사망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해당 폭발이 발생한 곳에는 한 터널 입구가 있었는데 뭐 이 군인들이 그곳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거기 서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해당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군인들은 야할론 부대 소속의 23세 노암 라비드 대위와 그리고 20세 얄리 세로르 상사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꽃다운 청춘들인데 아유 참 안타깝네요. 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 그리고 무기한 주둔하겠다.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뭐 이제 가자지구를 접수하게 할 모양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이스라엘 내각회의에서는 기드온의 전차라는 이 작전명의 새로운 이 작전 계획이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비군 수만 명을 소집해서 이 점령 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작전 개시에 앞서서 민간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자 주민을 남부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구호물자 배급 시설을 건설을 해서 물자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구물자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질문하는 건데 앞으로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전달될 이 구물자들을 이스라엘 군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사실 이 NGO 단체가 구물자를 이스라엘로 들여오고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 배급을 담당하겠다라고 해요. 왜 이걸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겠다라는 겁니까? 사실 기존에는 국제기구랑 유엔이 담당해 왔고 이 구호물자를 분배를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인데요.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 가자지구로 구호물자를 계속해서 보내도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우선 라파 지역에 3곳의 지정 배급센터를 설치를 해서 가구당 약 70kg의 식량을 매주 배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배급은 검증된 NGO와 그리고 미국의 민간 계약업체의 감독 하에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NGO 단체들이 가자지구 안으로 구물자를 갖고 들어가도 그걸 하마스가 자기네들이 이걸 막 이렇게 배급을 그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물건을 빼돌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밀가루 한 푸대에 20만 원씩에 막 팔고 되팔고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가자지구 상황이 이제 거의 뭐 하마스의 괴멸 수준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 가자지구에 아직도 남아 있는 2023년 10월 7일 때 그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만행을 저질렀던 하마스 테러리스트 이들 중에 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으로 남아 있다가 이스라엘 군으로 손들고 나와서 항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놈들입니까? 이제 라파의 샤브라 지역이라고 거기에서 항복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체포한 일이었습니다. 이 체포된 이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7일 학살에 가담했던 하마스 소대 지휘관과 그리고 저격부대 지휘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신베트는 이후에 신문을 했고 그 신문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주요 하마스 테러 장소의 위치 그리고 그걸 포함한 상당한 정보들을 많이 입수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IAF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IDF는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이스라엘 방위군을 얘기하는 거고, IF는 에어포스, 그죠? 네. 공군. IAF가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이 헤즈볼라의 건물급을 또 사살했다라고 그래요? 네, 이제 IDF에 따르면 화요일에 있었던 레바논 남부의 나바티에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헤즈볼라 고위 요원인 아드난 무하마드 사디크 하르브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하르브는 헤즈볼라 물류 지원부대 사령관으로서 리타니강 북쪽에서는 헤즈볼라의 테러 역량을 회복하고 하는 그 돕는 역할,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리타니강 남쪽에서는 헤즈볼라 테러 인프라 복구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그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와서 그 텔아비브 공항 근처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 이스라엘이 잘 막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발이 공항에 떨어졌어요. 피해는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피해가 6명이 경상을 입은 정도로 그쳤는데요. 이스라엘에서도 사실 기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제대로 타격이 됐다면 정말 많은 그 희생자들이 발생했을 사건인데 사실 공항 근처 몇백 미터, 한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과수원에 어떻게 또 떨어져서 주변에 피해가 거의 없었고 그 피해마저도 뭐 파편에 의해서 피해를 얻거나 아니면 대피소 달려가다가 부상을 입은 그 정도의 피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300m 안으로 들어가서 뭐 활주로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계류장에 있는 여객기에 맞았거나 청사에 맞았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나저나 그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2,000km인데 꽤 멀리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스라엘도 후티 반군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했어요. 예멘의 어디를 얼마나 두들겨 부셨습니까? 이제 IDF가 후티 반군이 공격한 지 하루 만에 미국과 합동으로 보복 공습을 했는데요. 전투기 약 20대를 동원해서 호데이다 항구랑 시멘트 공장, 그리고 사나이 국제공항과 발전소 등의 수십 개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호데이다 항구에만 최소 48차례 공습을 하면서 그 포탄 50발을 투하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항구는 이란 무기를 이전하는 데 사용하는 후티의 중앙 공급원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한 IDF가 공습한 이 시멘트 공장은 후티의 지하 터널이나 테러 시설, 이 건설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중요한 경제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습을 통해서 IDF가 이 생산 공장을 전부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뭐 사실 그 이스라엘이 예멘 공격하기 이전에 미국도 예멘을 향해서 아주 그 집중 공격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예멘의 후티 반군 거의 뭐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은데 결국은 후티 반군이 항복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 항복을 미국에다가 항복한 겁니까? 이스라엘에다 항복한 겁니까? 미국입니다. 아, 이스라엘은 아니고? 네. 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는 싸우고 싶지 않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도 이 일을 존중하고 폭격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후티가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대가로 미국이 후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 공격 중단은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에만 한정된 것이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전쟁을 통해서 그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일상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사실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가장 그 많은 피해를 입은,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이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쪽, 갈릴리 근처도 굉장히 그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인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호텔이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의기소침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여름 캠프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걸 만들어서 지역에 활기를 주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제 올 여름, 다가오는 여름 7월과 8월에 갈릴리온 호텔이 가족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이제 도입한 건데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국가나 대륙, 문화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랑 그리고 액티비티로 구성이 되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워크숍, 그리고 캠프파이어, 그리고 갈릴리 상류 지역과 골란고원에서의 자연 체험과 미식 체험 등의 다채로운 체험 그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맞춤화된 그런 휴가를 선사를 하는데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 관광 산업을 재건하는 걸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호텔의 고급 객실이나 스위트룸, 그리고 주변의 스파 시설과 수영장, 레스토랑 이런 다양한 편의 시설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여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활기를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그 문화를 이렇게 소개하다. 그중에 한국도 좀 포함시키면은
우리가 가서 막 김치, 떡볶이 이런 것도 해주고 잡채도 해주고 잡채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음식도 김밥 같은 거. 이스라엘에서 요즘 한국 라면이 또 인기가 짱입니다. 또 그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또 라면도 쫙 끓여서 대접해주고 빨리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전쟁이 좀 마무리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위로, 이스라엘 회복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실래요? 너무 좋습니다. 돈은 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